한화 이글스의 외야, 정확히는 중견수 자리는 오랫동안 이 팀의 약점이었습니다. 이용규가 떠난 뒤로 외국인 선수가 아닌 순수 국내 선수가 중견수 주전을 꿰찬 시즌이 사실상 없었다는 게 야구계의 오래된 평가입니다.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 2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 시즌 한화는 다시 한번 그 벽 앞에 섰습니다. 시즌 초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기대를 모았던 신인 오재원이 주전 중견수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희망을 키웠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구단이 꺼내든 카드는 팀 내 최고의 공격 자원 중 하나인 문현빈이었습니다. 공격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고질적인 중견수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보겠다는, 말하자면 일석이조를 노린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문현빈은 원래 내야수로 입단해 2년 차의 외야수로 전향한 선수입니다. 코너 외야에서는 제 몫을 하고 있었지만 수비 범위가 훨씬 넓어야 하는 중견수 자리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공식적인 실책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수비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고, 김경문 감독은 지난 8월 12일 잠실 원정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사실상 실험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현빈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헷갈려 한다는 말과 함께 문현빈을 좌익수로 고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중견수와 좌익수를 오가며 수비 부담을 느낀 탓에 타격 페이스마저 흔들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문현빈 중견수 실험은 공식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중견수 자리는 이용규 이후 늘 그래왔듯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화 팬들 사이에서는 한탄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철벽 수비와 타격 잠재력을 겸비한 기아의 김호령, 센스 있는 수비와 빠른 발로 정상급 중견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의 김지찬 같은 선수들이 상대팀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화려한 타선과 거액을 투자한 마운드를 갖추고도 외야, 수비 하나 때문에 시즌 성적이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정근우가 은퇴한 이후로도 한화는 매 시즌 중견수 자리에 임시방편에 가까운 카드를 돌려막기 해왔고, 그때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겨울 트레이드 시장이 아니라 FA 시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야구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왔습니다. 2026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 중견수 자원 중 가장 확실한 2명으로 기아 김호령과 SSG 최지훈이 거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호령입니다. 올해로 34살인 그는 사실 오랫동안 수비 하나로 버텨온 선수였습니다. 2015년 기아에 입단한 뒤 9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봉 1억을 넘긴 적이 없었고, 개인 최고액도 2017년에 9,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2024 시즌에도 연봉은 오히려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해, 그러니까 34살을 앞두고 타격 폼을 교정한 뒤 완전히 다른 타자로 거듭났습니다. 105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3리, 6홈런, 39타점, 12도루 OPS 0.793이라는 커리어 하이 성적을 냈고, 이 활약을 인정받아 기아는 그의 2026 시즌 연봉을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200% 이상 인상했습니다. 이는 국가대표급 강타자 김도영과 똑같은 인상액이었습니다. 야구계에서는 김호령이 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해 기아가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보상 규모까지 미리 계산해 연봉을 높게 책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FA 등급이 높을수록 원 소속 구단이 받을 보상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3개년 연봉 합산 기준으로 김호령은 최소 B등급 이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B등급 선수를 데려오려면 영입 구단은 원소속 팀의 보호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도 연봉의 100% 혹은 현금으로만 지급할 경우 전년도 연봉의 200%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와 김호령 사이에는 이미 한 차례 흥미로운 뒤지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트레이드 시장이 열렸을 때 하나 안팎에서는 하나가 당연히 김호령을 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혁 하나 단장은 김호령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아예 트레이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호령의 타격 능력이 일시적인 반짝임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호령은 올 시즌에도 활약을 이어가며 지난해의 타격 반등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매물로는 매력이 없었을지 몰라도 이제 곧 열릴 FA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원소속팀 기아도 김호령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관건은 하나의 참전이 기아의 자금력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최지훈 이야기입니다. 최지훈은 김호령보다 5살 어린 29, SSG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차기 주장 후보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2022 시즌에는 144경기에서 타율 3할 4리, 173안타, 10홈런, 61타점, 31도루라는 커리어 하이 성적으로 팀의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에 앞장섰고 2025 시즌에도 140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4리, 147안타, 28도루를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정상급 중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시즌 연속 120안타, 5시즌 연속 20도루를 기록했고 중견수로 수비상까지 받은 이력이 있는 공수주를 겸비한 자원입니다. SSG는 사실 최지훈을 FA 시장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움직였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BFA 단연 계약을 추진하며 최소 65억 이상이 거론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구단 관계자는 단연 계약 협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수 측 역시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구단과 선수가 바라보는 가치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31일 SSG는 최지훈과 BFA 단연 계약이 아니라 2026 시즌 단년 연봉 계약, 그러니까 기존 3억에서 23.3% 오른 3억 7천만 원 계약만 매듭 짓고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최지훈이 단연 계약 대신 시즌 후 시장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길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이번 겨울 FA 시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최지훈은 이제 생애 첫 FA 자격을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됐습니다. SSG 입장에서는 2028년 개장하는 청라돔 시대를 앞두고 센터라인의 핵심을 놓칠 수 없다는 사정이 있고 최지훈 역시 젊은 나이에 검증된 기량을 갖췄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만 SSG는 외부 FA 영입에 소극적인 구단으로 알려져 있고 최지훈 본인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선수로 평가받는 만큼 실제로 타 구단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이 두 선수를 놓고 하나가 실제로 마주할 선택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와 계약 기간의 문제입니다. 김호령은 이미 34살입니다. FA 계약이 통상 3년에서 4년 사이로 맺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37, 38이 됩니다. 반면 최지훈은 30즈음에 계약을 시작해 계약 만료 시점에도 33에서 34 정도로
여전히 전성기 기량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장기적인 활용도만 놓고 보면 최지훈 쪽이 훨씬 안전한 카드라는 게 야구계 다수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최지훈은 SSG가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이고 이미 한 차례 65억 이상의 단연 계약을 제시받고도 협상을 미룬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최지훈 스스로도 자신의 시장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최지훈이 실제로 FA 시장에 나온다면 몸값은 최소 SSG가 제시했던 65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FA 시장에서 강백호가 4년 100억,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덜한 외야 자원인 조수행조차 4년 16억에 계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증된 프랜차이즈급 중견수인 최지훈에게는 4년 기준으로 최소 60억대 중후반에서 80억 안팎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문제는 SSG가 이 정도 조건을 두고 순순히 최지훈을 놓아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지키려는 구단의 의지와 선수 본인의 잔류 성향까지 감안하면 한화가 실제로 최지훈을 데려올 확률은 낮다는 것이 냉정한 판단입니다. 반면 김호령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기아 역시 김호령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이미 34이라는 점은 몸값 협상에서 기아에게도 그리고 영입을 노리는 다른 구단에게도 부담을 다소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B등급 FA라는 전망을 기준으로 보상 규모를 계산하면 영입 구단은 보호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도 연봉, 즉 2억 5천만 원의 10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 혹은 현금 트레이드를 택할 경우 200%인 5억을 기아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A등급 선수를 데려올 때 필요한 200에서 300% 보상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적은 수준입니다. 계약 규모 자체도 나이라는 리스크 요인 때문에 최지훈보다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야구계에서는 3년에서 4년 기준으로 총액 20억대 중반에서 30억대 중반 사이가 현실적인 눈높이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화의 최근 FA 행보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강백호에게 4년 100억을 안겼고 그보다 앞서 최은성과 최재훈 등 필요한 자리에는 시장가 이상을 써온 전례가 있는 만큼 구단이 확실한 명분만 있다면 20억대에서 30억대 계약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야구계의 시각입니다. 최지훈은 분명 더 매력적인 카드지만 SSG의 의지와 선수 본인의 시장 가치 인식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한화 유니폼을 입을 확률은 낮고 설령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몸값은 4년 60억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김호령은 나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그만큼 접근 가능성이 높고 이미 검증된 방망이와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동시에 갖춘 실속형 매물입니다. 한화의 만성적인 중견수 갈증, 그리고 이미 강백호 영입에 4년 100억을 투자한 구단의 재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화가 실제 배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쪽은 최지훈이 아니라 김호령이라는 결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예상 계약 규모는 4년 총액 30억 안팎. 여기에 기아에 지급할 보상금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총투자 비용은 그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지훈이 SSG와의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실제로 시장에 나온다면 한화를 포함한 여러 구단이 치열한 배팅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황, 즉 나이, 몸값, 구단의 잔류 의지, 그리고 한화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김호령을 대했던 태도의 변화까지 종합해보면 이번 겨울 한화 이글스의 중견수 갈증을 풀어줄 가장 현실적인 이름은
결국 김호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